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결국은 계속 도전을 했어요. 못 모를 때는 사실 정말 어릴 때 5살 때부터 나는 화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기는 했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게 나거든요. 일기처럼 그렇게 끄적끄적거렸던 그런 흔적들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미대를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가난해도 그림을 나는 계속 하고 싶다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직장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작가 생활에 대한 꿈을 사실 포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제가 잠깐 우울증 비슷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원래 늘 직장 생활을 계속 하던 사람이 아이 키운다고 잠깐 몇 달을 쉬었더니 그때 우울감이 좀 크게 오더라고요. 그럴 때 친구가 너 다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덕에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바로 화방 가가지고 재료 다시 사서 작업을 시작을 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작가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조를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은 작품을 다 그리고 나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그림을 제가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결국은 좋아하는 작가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렸더라고요. 그때가 보니까는 팝아트 작가들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색감이나 아니면 라인을 따는 거라든지 뭐 약간 일러스트적이거나 대중적인 이미지를 하는 거는 리히텐슈타인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의 낙서 같은 그런 그림들은 장미셸 바스키아를 제가 많이 참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팝아트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뭐 목적을 가지고 제작업을 할 때는 제가 목적을 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작업을 하지 않는, 가르치는 거는 사실 돈을 목적으로 하기는 했었고요. 제작업을 할 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림을 조금 오래 그리다 보니까 나는 왜 이 그림을 자꾸 그리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작업을 왜 계속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때 제가 저를 되돌아봤을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내가 워낙 잘하는 거고 그리고 칭찬받고 있고 그래서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 작업을 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정답을 아직 잘 찾지는 못했지만 정답에 가까운 거는 제가 박서보 작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 그림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박서보 작가가 묘법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반복된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플루이드 작업도 보면은 이제 코끼리 피부를 표현을 할 때 그냥 막 흘러내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코 넓이가 이 정도면은 길이가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물감을 정말 조금씩 부어놓고 한 1cm, 1cm 되는 휴지 조각을 저는 잘라요. 그거를 몇백 장을 잘라놓거든요. 한 작품 할 때 뭐 거의 1000장을 잘라놓기도 해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쓸어내리고 또 덧칠을 터뜨리고 또 쓸어내리고 덧칠 터뜨리고 그러면 결국 키친타올을 한 개를 다 쓰거든요. 그거를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그 반복 작업하는 게 지루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것도 또 이제 물감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를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눕혀놓고 하는데 그림이 크면은 일어서서 이 작업을 계속 완성을 해야 되고 또 작다 하더라도 고개를 계속 숙여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노동이거든요. 그걸 왜 자꾸 하냐 그러는데 박서보 작가가 그런 묘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치유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 또 채우기도 하고 그런 마음 내면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재밌는 이유가 내 스스로 내면을 내가 치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도 결국은 이 작품을 통해서 위안도 얻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내 작품을 계속 보거나 사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면 치유, 내면 평화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작가처럼 보이려면 예술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긴 해야겠지만 사실 아까 제가 슬럼프가 왔다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예술성만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중성이 있는 그림을 보고 나니까 슬럼프가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가 접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당장 만약에 팔려고 하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대중성을 더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대중성을 고려해서 난 작품을 해봐야지 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제 스스로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성에 가까운 그림을 하면서도 결국은 제가 예술성 있는 예전 작업이랑 비슷하게 또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중간 지점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은 사실 예술성에 더 가까운 작업을 하고 싶기는 해요. 저는 작가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사본 적도 있어요. 뭐 엄청 많이 사본 거는 아니지만 컬렉터로도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신진 작가 그림이기는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감동을 받아서 작품을 산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너무 인기 있는 작가라서 멋져 보여서 그 작품 자체가 힙하고 그 작가도 셀럽 같고 그래서 저 작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왠지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경험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집에 걸어놓고 작품을 계속 감동을 받고 위안을 얻고 하는 그림은 신진 작가고 이름 없는 작가지만은 제가 감동을 받았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유명해지고 셀럽 같은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감동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언젠가는 코끼리 작가 하면 김서연, 그리고 김서연 작가 그러면 그 사람 알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작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